6월 27일 금요일 부산 선발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이번 회차 광명은 각급별 왕중왕전이 펼쳐집니다. 선발 우수 특선 대상 경주가 펼쳐진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로 인해서 부산 선발급 교차는 1경주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만 경주가 펼쳐진다는 점, 평소 5, 6라운드가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번 회차는 광명 왕중왕전으로 인해서 부산 선발급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만 편성이 된다는 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광명은 왕중왕전이긴 합니다만 부산 교차 경주는 동일한 방식의 경주가 편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대상 경주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4경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첫날 우승한 사람은 무조건 결승 진출이 가능합니다. 2차권 진입한 선수 4명 중 점수 낮은 선수 1명만 결승까지 못한다는 점에서 1차과 2차 접전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려서 1라운드하고 4라운드는 같은 성향 1로조 선수만 출전하고 있고 2, 3라운드는 4대3의 맞대결 양상으로 편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2, 3라운드 상당히 좀 접전이 치열한 경기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4라운드는 손진철이라는 강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광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1라운드 고강종이 유리합니다만 직전 회차 결승전 직전 회차 1호 경주 박인찬이 11초 때 중반 저치기로 우승까지 차지해 나갔었다는 점에서 고강종 박인찬과의 맞대결 양상 2라운드는 곽훈신이 김광진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김민남과 민상호가 협권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라는 점. 부산 선발급 3라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성과 박민철, 김명중까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유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우병도 주드록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부산은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광명만 대상 경주가 펼쳐지고 왕중왕전이 펼쳐지고 부산은 평소와 독일한 방식의 각계 전투 방식의 경주로 진행된다는 점, 독립 대진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부산 선발급 1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선발급 1라운드 1로조 선수들 같은 성향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고강종이 좀 더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다소 좀 아쉬움을 남겼었던 고강종이긴 합니다만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중력 발휘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인찬을 활약해 나가는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직전 회차 박인찬 1호 경주 때 희속이 상당히 좋았어요. 버텨내면서 우승까지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하지만 금일은 고강종이 있기 때문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박인찬이 자리 잡게 된다면 고강종이 이를 활용해 나가는 견주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낙차 이후 출전하고 있는 김석호, 신익희가 훈민권 마크 다툼. 훈민은 아무래도 김종원이 앞이나 뒤로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종원이 때린다 하더라도 박인찬이 반바퀴 젖히면 고강종 이를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박인찬이 11초 때 중반 저치기로 나서게 된다면 고강총은 한계가 있어요. 넘어서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12초 때만 끊는다면 부산에서 11초 때 중반 끌어내기 어렵죠. 12초 중후반 나오게 된다면 고강종이 밀착 마크에 나갔을 때는 취입 충분히 가능한 만큼 고강종과 박인찬의 동반 입장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고강종 박인찬의 동반 입장 쪽에 고강종 박인찬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고강종의 뒷자리를 신익희가 마크에 나갈 것이냐 낙차 출전하고 있는 김석호가 마크에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석호가 낙차 출전해서 출전했었던 경기에서 또다시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페이스가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같은 성향 선수들끼리 같은 라인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김석호가 아무래도 고강종 뒤 마크에 나가는 데 있어서는 득점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익희도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강종의 뒷자리는 김석호가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나서는 경우가 좀 더 안정감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고강종하고 김석호의 동반 입장 쪽이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강종이 아무래도 박인찬의 선행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 내면 차 나올 수 있는 만큼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요, 순리대로 갈 수 있는 아무래도 고강종하고 박인찬의 동반 입상 단 취임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복승까지는 아무래도 고강종의 뒷자리는 김석호가 마크에 나가면서 따라 나서는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김석호는 아무래도 고강종이 뒤만 누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한번 늘어보게 된다면 김정은도 최근
입장에서는 고전 면치 못하고 있긴 합니다만 얼마든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주드록발이 나가고 박인찬이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하죠. 박인찬의 뒷자리 신익희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번 패송 박인찬 우승도 충분히 가능한 만큼 박인찬하고 김정원입니다. 박인찬하고 신익희의 동반 입장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강종이 초주 부담을 박인찬이 덜어주지 않고 후미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충분히 박인찬이 고강종 상대로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인찬하고 김정원입니다. 박인찬하고 신익희 정도는 공격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인찬도 직전에 자신감을 얻긴 했습니다만 창원이 아니라 부산이기 때문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고강종 박인찬 막혀 나간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만큼 고강종하고 박인찬의 동반 입장 쪽이 좀 더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넘어서면 신익희하고 김석호 중에선 신익희의 홈권 마크가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위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고강종 박인찬을 묶어서 공략해 나가시는 전략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2라운드 최근 들어서 곽훈신이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몇 경주에서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곽훈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광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미는 이현재하고 조항우가 막혀 나가면서 따라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광진이 자리 잡고 곽훈신, 이현재, 조항우 순위라든지 곽훈신, 김광진, 이현재, 조항우 순위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곽훈신이 타이밍 쟀다가 오히려 비노 줘서 버리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더라도 김광진이 밀착 막혀 나가는 경주 등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곽훈진하고 김광진의 노조선들의 협공 가능성 쪽에 좀 더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곽훈신이 김이남 챙겨 나갈 이유는 없고 또 민상호 활이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몰고 가서 넘어서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챙겨 나갈 선수는 김광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달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도 있는 만큼 곽훈신하고 김광진의 동반 입장 쪽에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최근 김이남이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타종전으로 곽훈신의 뒷자리를 깨차게 된다면요 곽훈신과 김이남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곽훈신과 김광진의 동반 입상 곽훈신이 김이남 민상호 챙겨 나갈 미는 없습니다. 챙겨주게 된다면 김광진과의 협공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곽훈신 김광진 동반 입상 곽훈신 김이남 동반 입상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최근 들어서 곽훈신이 상당히 자신감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곽훈신이 힘을 썼었던 경주보다는 강자들 뒤를 막혀 나가거나 칩에 나갔었던 경주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딱히 주드럭발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오히려 민상호가 힘을 쓰고 김이남이 쫓아 나서게 된다면 곽훈신이 넘어서지 못하면서 퍼질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습니다. 김이남이 집중력 발에 나가게 된다면 김이남하고 민상호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광진이 후미권에서 차가 나오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한 만큼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이남하고 민상호입니다. 김이남하고 김광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고 곽훈신이 얼마든지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김광진과의 동반 입상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두 선수 중심으로 삼복승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김이남은 민상호를 철저하게 활에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에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김이남 민상호 묶어서도 삼복승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량 전반적인 기세는 곽훈신 유리한 만큼 김광진과의 동반 입상 쪽이 김이남이 직선에서 취임 나설 수 있다는 점은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3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4대3의 맞대결 앞선 경주처럼 동일한 4대3의 맞대결인데 김우병 입장에서는 고재필 활에 나가면서 견문에서 박경태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재필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김우병, 권문석, 박경태 순으로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박민철이 앞선에서 자리 잡거나 김종성이 앞선에서 자리 잡고 박민철, 김명종을 챙겨 나가는 경주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고재필이 시속 자체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속이 나오지 못하면서 81점대까지 떨어져 있는 고재필 마냥 김우병이 활에 나가면서 지켜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종성이 홈 미점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명중과도 연합이 가능하고 박민철과 홈 맞춰 나갈 수 있는 아무래도 김명중이 낙차 유출전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몸이 회복이 덜 된 상황이라는 점 같은 팀이긴 합니다만 박민철과 호흡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종성하고 박민철의 동반 입장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종성이 힘을 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박민철에게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 이착한 선수 4명 중 득점 높은 3명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민철이 김종성 달고 취임 나서는 견주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김종성, 박민철의 동반 입장 쪽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 견주라는 점에서 김종성, 박민철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김우병이 힘을 쓰고 김종성이 저치기로 넘어서게 된다면 박민철이 줄 끌어지면서 김우병이 버텨내는 작전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종성하고 박민철의 동반 입장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 복승까지 김우병이 버텨내고 김종성이 넘어서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종성하고 김우병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성하고 김민철의 동반 입장 복승 중심이라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 고재필이 그야말로 죽쓰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내선 잡고 힘을 쓰고 김우병이 몰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김종성이 저치기 타임 남아서다 넘어서는 김민철도 힘을 쓰는 견주보다는 화력이 나가거나 마크 작전이 맞는 것 같아요.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보게 된다면 김우병하고 고재필이죠. 김우병의 뒷자리를 권문성이 막혀 나가면서 노조설의 협공 가능성도 김우병, 고재필, 김우병, 권문성으로 이어지는 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과감한 전략도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김종성하고 박민철인데 뒤집힐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김우병하고 김종성하고 김우병의 동반 입장 기본적인 전략이 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명준도 마크 된다면 비노조 완승까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민철 때리고 김종성, 김명중수로 가게 된다면 김우병도 받지 못하면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비노조 완승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성하고 박민철의 협공이 통할 수 있을지, 통하게 된다면 박민철의 직선 취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선발급 4라운드 손진철이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다는 점, 강영목, 박일영, 장보기활에 나가면서 완급 조제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정관을 견제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얼마 전에 두 선수가 동반 입상 했는데 손진철이 정관 상대로 협공 나서기보다는 힘들게 직선 취입 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정관도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손진철 입장에서는 정관 배제하고 견제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데 완급만 주졸에 나간다면 손진철이 득점에서도 밀려나지 않죠. 자력 능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손진철과 정관의 동반 입장 쪽이 경제 중심으로는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영묵이 부상 후 직전에 출전했습니다. 마지막 1호 경주 때리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손진철을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요,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손진철, 강영묵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손진철, 정관 쪽이 매우 기대되는 손진철, 강영묵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요,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일영이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다는 점이 변수인 것 같습니다. 강영묵이 버텨내지 못하거나 정관이 털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아무래도 3차권에서는 박일영의 선정 가능성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영묵이 때려서 버텨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같은 라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손진철하고 정관이 타협점만 찾아 나가게 된다면, 두 선수 동반 입상하게 된다면 동반 결승 갈 수 있는 점수대를 안점에서 손진철하고 정관 동반 입상 깔끔한 승부 한번 이번 편성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선발급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회차 부산 선발급 광명은 왕중왕전입니다. 하지만 부산은 일반 독립대진 방식으로 1경주부터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만 실시가 된다는 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